어제 사실 좀 개인적으로 되게 좀 불안했었습니다. 금융 당국과 환율 방어 생각이 없나? 이제 국내의 대표 종목들을 밸류에이션 기준으로 보면은 너무나 싼 구간까지 떨어졌는데, 그런데 환율을 보면은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가 생기는데, 해놓고 그 호르무즈 해협 그냥 그 약간 도망간다고 하나요? 그냥 그 이 상태 그냥 놔뒀고, 이번 판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안녕하십니까. 예민수의 경제 토크 시작합니다. 오늘은 IM증권 서울금융센터 이창환 영업이사님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창환 이사님 기다리는 분들이 많은데요. 오늘도 중요한 의미 있는 인사이트를 많이 주실 걸로 기대를 합니다. 먼저 어쨌든 뭐 중동의 이란 전쟁 때문에 그 영향들을 많이 받고 있고요. 근데 뭐 불안하면 떨어지고, 네, 좋은 뉴스 나오면 올라가는 건 이해되는데 우리 시장이 유독 그 변동성이 다른 데보다도 빠질 때 더 많이 빠지고 또 오를 때 더 강하고 변동성이 커요. 예, 그러니까 이제 중동발 전쟁 이슈로 인해서 네. 어쨌든 지정학적 이슈잖아요, 리스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유가 상승과 가장 어떤 연관이 있는 이제 아시아권 기업 그 국가들이 네. 증시 하락이 좀 컸고, 이게 최근에 그 지난달에 거의 그 외국인 투자 자금 유출이 월간 최대가 거의 나왔습니다. 거의 이제 520억 달러가 아시아에서 그 셀아시아가 나고 기록적인 자금 유출이 나왔고요. 이 네. 규모가 코로나 팬데믹 때보다 더 많습니다. 월간 기준으로 거의 2배까지는 안 되더라도 거의 그 정도 비슷하게 얼추 한 2배 얼추 비슷할 정도까지 역대급으로 났고, 우리나라 돈으로 한 70조 이상이 아시아에서 매도가 쏟아졌던 것이고요. 근본적인 이유는 이제 중동 경제 분쟁으로 인해서 유가가 급등했죠. 그 원유 공급에 대한 차질의 우려가 생겼고, 그러면서 이제 유가 상승, 그러면 수입 물가 상승, 그렇게 되면 인플레이션이 심화가 되고, 또 기업의 생산 비용이 올라가면서 그 경제 전망치라든가 이제 특히 이제 뭐 우리가 GDP라죠. GDP 성장률이 하향 조정되면서 이로 인해서 이제 그 뭐 한국이 우리나라라든가 대만, 인도 그런 국가들이 직격탄을 좀 맞았고, 특히 그 국가들에서 외국인 매도세가 굉장히 컸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그 석유 의존도, 해외 그 석유 의존도가 높은 외부 에너지의 의존도가 높아서 외부 에너지 가격 변동에 좀 취약한 국가들이 우선적으로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우선 매도 우선 순위가 됐던 거고, 중국은 그 통계가 안 나오더라고요. 중국 쪽은. 그래서 그러니까 같은 그가 보면은 그 원유가 보면 두바이유 같은 경우에 최근에 심하게 원래 150달러 이상도 갔었고요. 최근에 130달러 이하로 떨어졌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브렌트유가 이제 110달러가 넘어갔었고, WTI가 그 밑에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WTI만 보면은 실제 유가를 감을 못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중간중간 브렌트유나 두바이유를 봤는데, 우리가 많이 보는 거는 브렌트유를 봐야 되는데, 오늘 다행히 브렌트유가 100달러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WTI도 한 7달러 정도까지 지금 급락을 한 상태고, 어제 환율이 1,530원을 넘어갔는데 오늘 그 장 끝나고선 잠깐 1,500원을 깼습니다. 좀 1,500원까지 내려와서 이게 좀 그 안정을 좀 취하는 장이 보였지만은, 최근에 이제 시장이 이제 급락을 한 것들을 보면은 이제 그 중동산 원유 의존도가 높은 기업들 아시아권에서는 급락세가 좀 더 심해졌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의존도가 적기 때문에 미국과 아시아권의 국가들 간에 이제 그 양극화가 많이 됐고요. 이 중동 사태가 터지기 전만 해도 선진 시장에서 그 이머징 마켓으로 자금이 들어왔다가 최근에는 계속 유출되는 사건이 지금 벌어졌고, 또 모건 스탠리에서 그 아시아권 국가 매도 의견을 냈었습니다. 매도 공고를 해서 이 셀 리포트가 나오면서 이제 그 내용은 아시아 경제가 석유 공급망 중단의 충격이 되게 취약하다라는 지적을 하면서 매도 의견을 냈었고요. 그리고 이제 그 국내 그러니까 투자자들의 입장에서는 이제는 이제 그 특히 뭐 반도체라든가 이런 종목들은 펀더멘탈에 대한 그 문제는 별로 없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그 종전이라든가 휴전 사태가 좀 그러니까 그 종전될 때까지, 휴전이 될 때까지 좀 기다리는 그런 상황이었고, 그리고 상당히 이제 보수적으로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분명히 싼 건 알겠는데 쉽게 매수를 못 하고, 그러니까 이제 매수세가 없으니까 조금만 매도세에도 급락세가 나타나는 그런 흐름이 좀 연출이 됐다라고 일단은 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기존에 이제 이번에 중동 사태가 보여준 거는 좀 달라요. 그 뭐냐면 우리가 인플레이션의 우려가 생긴 거잖아요. 유가가 올라가니까. 네. 그렇게 되면은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가 생기는데, 이번 판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는 사실상 이제 없어지는 거고 오히려 더 없어지는 거죠. 경기 침체 우려가 생기니까 오히려 이제 이게 전쟁이 오래되면은 미국은 좀 비용 돈을 많이 썼단 말이에요. 그럼 결과적으로는 채권을 많이 찍어낼 수밖에 없으니까 국채 발행량이 증가되면은 그러면 금리가 튀겠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거기서 시장이 거기에 대해 금리 발작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전쟁이 장기화될수록 미국 정부의 재정 지출이 확대가 되고 그러면 대규모 국채 발행이 되면서 채권 수급에 대한 붕괴가 나타날 수도 있는 거죠. 그런 관계가 때문에 시중 금리가 급등하고 그렇게 되면은 주식시장 자금이 이탈되고 또 강달러 흐름 이런 것들은 이제 수급적 메커니즘이 발생하면서 국내 증시가 상당히 좀 어려웠다는 거죠. 최근에 어쨌든 금리 발작이 좀 벌어졌던 거고 연준의 입장에서도 이게 이제 국채를 다 소화하기 좀 어렵다는 거죠. 이렇게 계속 스트레스 유동성 공급에 한계가 나타나면서 어쨌든 자꾸 시스템적으로 연준이 개입해야 되는 그런 이제 압박을 좀 받는 상황이었고, 그리고 이게 이제 계속 연준은 인플레이션을 잡아야 되는데 돈을 풀면 인플레 튀니까 여기에 대해 계속 금리 기준금리 인하를 계속 못 하고 있었어요. 그 동안은 계속. 그러다가 이제 파월 의장의 발언 자체를 보면은 인플레이션보다는 경기 침체, 특히 고용 시장에 대한 안정을 좀 더 추구하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그게 없어져 버리고 지금은 이제 금리 인하 쪽으로 오히려 좀 시장에 베팅이 좀 들어간 것이고, 그러니까 금리 발작의 이해 최근에 그러니까 이게 3월달에 시장에 보면은 초반에는 처음에는 인플레이션 우려로 인해서 하락이 좀 나온 측면이 있었는데 그 다음에는 채권 시장이 불안하면서 이제 매도가 좀 나왔었고, 최근에는 경기 침체가 반영되는 이런 조금 미세하게 다릅니다. 이게 같은 상황에서도. 그러니까 이제 금리가 뜰 때는 금리 발작으로 인해서는 이제 주식시장의 밸류에이션의 압박을 받으면서 수급이 이탈해 나왔었던 거고, 그러면서 강달러 압력 어떤 강달러가 소반이 되면서 오히려 이제 계속 달러 쪽으로 달러가 빨대 효과가 나면서 미국 쪽으로 자금이 더 나타나고 국내에서는 외인들의 자금 이탈 이런 것들이 극심화됐던 건데, 이게 그러니까 그 와중에서 미세한 좀 변화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제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이틀 전에는 금리 인상 우려 때문에 그러게요. 바이오 종목들이 급락을 했다가 어제 같은 경우에는 금리 인상이 아니라 경기 침체 우려가 반영되면서 채권도 빠지고 주식도 빠지고 그런 현상이 나타나면서 예를 들면은 그저께 같은 경우에는 신재생 에너지 관련 종목들이 좋았다가 어제는 다 감락하는 그런 사태가 벌어졌고, 이게 이제 전쟁에 대한 종전에 대한 휴전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오늘 좀 급반등이 나왔던 거고요. 그러니까 트럼프는 항상 꽁무니를 뺀다, 타코 얘기가 나오지 네.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트리거가 보면은 10년물 미국의 10년물 국채 수익률 4.5%입니다. 거기가 부동산과 소위 마지노선이라고 좀 봐야 되겠고 30년물은 5% 정도 돼요. 그러니까 왜 4.5와 5.0이 됐냐 그러면 보통 10년물 같은 경우가 4.5가 거의 부동산과 소비의 마지노선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게 4.5 모기지 금리가 한 7에서 8% 정도 육박을 한 상태에서 여기서 더 치게 가게 되면은 지금 거의 부동산 시장 얼어붙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중산층의 어떤 체감 경기가 악화되면서 핵심 지지층들이 좀 고통을 받게 되는 것이고, 30물 같은 경우는 장기 재정의 붕괴선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미국 정부라든가 초대형 기업들이 장기 자본 조달 금리가 30년물인데 이게 이제 이자가 눈덩이 좀 불어나면서 막대한 어떤 재정이 더 필요한 거죠. 재정을 줄이려는 게 공약인데 그게 제한되면서 구축 효과가 일어난다는 것이고, 그러면서 이제 트럼프는 가장 업적이 주식시장이잖아요. 주식시장이 가장 중요한 업적이 여기는데 해당 금리 임기치에 가게 되면은 이게 이제 시장 크러쉬가 자꾸 나버리니까 거기만 가면 자꾸 이제 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지금 그때 자꾸 채권 해당 금리가 딱 근처 가면 시장이 발작을 하니까 여기서 보면은 관련 반도체라든가 일부 바이오라든가 성장주들이 좀 타격을 입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항상 트럼프가 지금 호르무즈 해협 폐쇄 풀지 않으면은 당장 다 폭격을 하겠다 이런 것들도 해서 사과를 해놓고선 시장이 발작하죠. 그러면은 금리 튀고 나스닥도 급락하고 언론이나 재계에서 막 비판 수도하게 되면은 그때 다시 이제 협상을 순조로웠다, 그리고 마감 기한 연장하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타코를 한다는 거죠. 공밀 빼기를 하는데 그게 안 먹혔어요 최근에 또. 그러니까 그러니까 조금 달라지는 게 그러니까 원래는 그렇게
탁홀을 하면서 시장 안심을 시켰는데 요 며칠은 그게 아예 먹히질 않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아예 그냥 대놓고 그 호르무즈 해협 그냥 그 약간 도망간다고 하나요? 그냥 그 이 상태 그냥 놔뒀고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고 내일 이제 오전 10시에 아마 발표가 있을 건데 거기 그 시장이 어쨌든 그 휴전 발표 종전 선언에 지금 배팅이 오늘 좀 강하게 들어온 것으로 좀 보여지고요. 오늘 이제 그 세계 국제지수 웹비 편입이 네. 시작이 됐거든요. 그래서 환율이 장중에 막 20원 이상 급락을 했고 오늘 장 끝나고 나서 1,500원도 좀 깨지는 상황이었는데 어제만 해도 1,450원을 그 1,530원을 돌파했었어요. 그래서 어제 사실 좀 개인적으로 되게 좀 불안했었습니다. 근데 그 어떤 그 생각이었냐면은 그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는 12개월 선행 PER 8배 밑으로 떨어졌었거든요. 한 7배, 8배 정도 되고 그리고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봐도 뭐 퍼로 기준으로 보면은 5배 미만이고 뭐 현대차 같은 경우도 27만 원이 PBR 한 배 수준인데 그 밑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주요 지금 국내의 대표 종목들을 밸류에이션 기준으로 보면은 너무나 싼 구간까지 떨어졌는데 그리고 지수 자체도 8배 미만이니까 싸단 말이에요. 그런데 환율을 보면은 1,350, 1,500 자꾸 그러네. 1,530원을 넘어가고 어제는 또 그 저기 뭐냐 그 추경이 26조 2천원 네. 풀렸잖아요. 그러면서 환율이 더 튀었단 말이죠. 그리고 새로운 그 하는 총재도 요거를 용인하는 듯한 발언들을 하면서 그러면 금융 당국이 환율 방어 생각이 없나 이제 싶을 정도로 그렇게 튀다 보니까 이거 좀 분명히 싸서 좀 매수해볼 만한데도 환율 보니까 좀 쉽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이제 오늘 좀 기대를 했던 거는 웹비 편입이 되면은 어쨌든 본격적으로 그 세계국제지수가 편입되면서 국내 채권 금리와 원달러 환율을 좀 안정시키지 않을까 기대를 했었는데 다행히 휴전 이슈와 맞물려서 세계국제지수 편입이 시작되니까 오늘 환율이 금리도 급락하고 환율이 급락을 했습니다. 오늘 오전 기준으로 그 3년 만기 국고채 금리가 7bp 내린 그 3.465 해가지고 열흘 만에 지금 3.5 밑으로 제대로 떨어졌고요. 10년물도 8.2bp 하락해가지고 3.797 이 정도까지 떨어졌고 5년물, 2년물도 지금 뭐 10bp 이상, 7bp 이상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동안 이제 그 중동적 여파로 인해서 금리가 급등했는데 세계 국제지수 편입과 동시에 금리가 좀 안정된 것들이 상당히 좀 긍정적이었다. 어떤 1,500원 밑으로 네. 떨어지게 되면은 외국인들 수급도 기대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제가 그 올해 1월부터 그때까지 외국인들 선물 매도를 한번 체크해봤거든요. 그러니까 금액으로 17조 9천억 매도했었더라고요. 누적으로. 네. 그런데 그 3월 이제 12일이 선물없이 동시만기였잖아요. 그러면 13일부터 오늘까지 보니까 그동안 한 3조 이상 매도를 했던 걸 다 성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선물 쪽에서요. 네. 선물 만기 이후에 물량들을 매도했던 거는 오늘 2조 이상 거의 이상 매수를 하면서 청산을 한 상태인데 근데 아마 롤오버 한 게 있었을 거 아니에요. 아마 누적으로는 롤오버 물량 때문에 아직은 이제 하방 포지션이 있겠지만은 어쨌든 그 하방 포지션을 상당히 좀 청산을 한 것들은 좀 긍정적이다. 그렇게 좀 있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금리나 환율 하락의 배경은 두 가지죠. 그러니까 미국과 이란의 종전 기대가 그러면서 웹비의 편입 기대감이 같이 맞물리면서 오늘 환율이 급락이 나왔다는 것들이 상당히 좀 기대해 볼 만하고 이번 자금은 예상 자금이 한 그 500억에서 600억 달러 정도 되니까 최대한 990조까지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부터 11월 말까지 8개월에 걸쳐서 국내 시장에 유입이 될 전망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하루만 외국인이 국채를 2조 7천억 순매수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상당한 매수세가 좀 강하게 들어왔고 이런 대규모 자금이 들어오기 때문에 채권 시장의 수급이 안정이 되고 그러면 이제 특히 이제 중장기금 그 물을 중심으로 해서 금리의 하락 이렇게 안정이 나타나게 되면은 우리 국내 주식 시장도 상당히 좀 안정이 될 것 같고 타이밍상 되게 좋은 타이밍이었던 것 같아요. 이게 이제 가장 이제 그 환율 그 최근에 뭐 리아 계좌라고 해서 국내 그 미국 주식 이렇게 그 돌아오면은 세금 세금 면제 해주는 그 계좌는 개설 많이 되는데 돈이 안 들어온답니다. 실제 물려 있잖아요.
그거 어떻게 팔아요? 근데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이제 그 장보는 별로 안 되는데 이 웹비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좀 기대를 우려와 기대가 있었죠. 이렇게 장이 안 좋을 때 매크로 이슈가 생겼을 때 기대보다 자금이 안 들어오면 어떡하냐는 우려도 있었지만은 오늘 첫날 굉장히 그 순조로움을 보였다고 보면은 그러면은 이제 이 정도 환율이 1,500원 밑으로만 안정이 좀 된다고 하면은 좀 저가 매수 좀 해도 되지 않겠냐. 그리고 오늘 이제 저 같은 경우도 그 삼성하이닉스, 현대차 이런 이제 대형주들은 계속 붙들고 있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급락해서 조금씩은 담았는데 자신 있게 못 담았었어요. 근데 지금은 오늘 좀 급등이 나왔으니까 쫓아가는 것보다는 좀 눌림에는 그래도 이제는 좀 담아도 되는 시점이 좀 온 것 같다라고 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중동 전쟁 때문에 뭐 발작을 일으키고 있는 급등락을 나타내고 있는 증시 흐름부터 체크했습니다. 이창환 이사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맞습니다.